아파트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요, 아파트 시세 조사하는 기술 몇 가지만 갖추시면 되세요. 오늘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손품 기술은 필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품 기술이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꼭 필수로 알아가셔야 되고요. 부동산 어플 중에 호갱노노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지인. 부동산 지인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아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편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4가지가 안 깔려 있으면 오늘 바로 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자료는 KB 부동산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 한국감정원인 한국부동산원, 지도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내용에서는 없지만 토지 건물이나 이제 노후도를 볼 때 밸류맵, 디스코, 부동산 플래닛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리치고라는 어플도 생겼는데요. 미래시세나 개발 호재를 잘 정리해둔 어플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들어가 보겠지만 리치고도 좀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손품 조사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 나뉘어진 지역이 평당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네가 좋은지, 내가 가본 지역이 아니고 살아본 지역이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동네가 인기 있는 동네고 좋은 동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지역 보이시나요?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상업지는 큰 빌딩들도 많고요. 상업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다 몰려있죠.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할지 이제 생각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봤으면 이제는 어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호갱노노에 들어가시면 상권이 있습니다. 상권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상권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색깔별로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조사를 하시는 지역에서도 모르면 일단 상업지를 먼저 조사를 해주세요. 지도로 일단 위치를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인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구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인구 조사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경매 나온 지방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시세 조사를 하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시세만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인구에 비교해서 평당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파트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를 보면은요, 2008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가 몇만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갱노노에도 지금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호갱노노는 좋은 점이 이 인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지인도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지인을 이제 인구에서 제가 좀 봤던 거는요. 경기도 이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이천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22만 명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천만 보더라도 부바르베 인구수가 많구나, 인구가 많이 몰려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는다는 것은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어떤 호재가 있거나 그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구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젊은 세대가 몇 명인지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은
어두운 동네를 보면 좀 외곽 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요 공급.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너무 많으면 또 가격은 하락하죠. 이걸 아파트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의 공급이라고 하면 입주 물량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공급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실에서는 입주 물량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2024년에 얼마나 분양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들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호갱노노에서도 공급을 보면 이 지역에 어떤 아파트들이 들어오는지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데요. 수요 입주로 들어가면요. 부동산 지인이 잘 되어 있는 건 전국별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 공급이 부족한지 적정한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도 내가 2년 동안 전세를 준다고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부동산 지인은 이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별이나 이제 분양 가격 이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분양도 아실에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실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부동산 스터디에 가면은 여기 두 번째 클릭하고 아파트 미분양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역 얼마나 지금 미분양이 많은지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지인에서도 미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분양을 선택하고 주요 지표에서 그럼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 평당가를 나눠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가 대장 아파트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서울이 가장 평당가가 비싼데요. 그다음에 서울 다음에는 어디일까? 그리고 또 어디일까? 이렇게 보면서 인구와도 매칭을 해보고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평당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인에 들어가면 지역 분석에 지역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면 구별 평당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평당가로 나눠서 매매로 정렬을 해보면 구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구에 새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왔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지금 부산을 예로 들어보면 수영고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엔 해운대구, 동래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구를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 동별로 수영구 중에서도 어느 동이 가장 비싼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천동이 평당 3,720으로 가장 높게 나오죠. 그럼 남천동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고 그 다음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아파트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그럼 평당으로 이제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평대로 봐도 삼익비치가 1등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뉴비치, 그 다음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네, 삼익비치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가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왜 호재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삼익비치는 재건축이 될 아파트니까 이렇게 비싼 거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호갱노노 들어가셔도 분위지도라고 해서 평당가별로 이제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나온 게 평당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어디가 비싼 지역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 스스로 급지를 순서를 매겨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지역이 아니면 내 집 마련하려는 지역이 그 지역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위치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일자리도 호갱노노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이제 직장인 연봉이 어디가 몰려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직장인 연봉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송파가 떴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균 연봉이 3,900 정도 되신대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 가셔서도 대기업이 들어있네?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사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봉이 대기업이 많이 몰린다는 건 직주 근접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다가 학군까지 좋은 곳이면 거기에 새 아파트가 있다면 다들 살고 싶어 하겠죠. 양재동엔 현대자동차가 있고 뭐 일동홀딩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비해서 너무 간편하게 이 손품으로 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안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인데요. 아실에 가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넣어서 미래 교통까지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실을 보시면서 어떤 선이 언제 들어오는구나, 교통망을 발표했구나, 아니면 준공 예정이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지금 제가 같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실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들어가면 남이 할 땐 정말 쉬워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손에 안 익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3번만 해보면요, 아 너무 쉽네? 이걸 왜 안 썼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군 하면 좋은 학군이 어디야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실에 들어가서 여기 부동산 스터디의 2번째 탭을 누르면 학군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눌러서 그 학군이 어디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지 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학원과 주변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도 학원과 주변을 선택해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데요. 호객노노 들어가셔서 학원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 갈 때 학원과를 꼭 봅니다. 네,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천안에 보면 빨간색이 학원가가 많은 곳인데요. 천안, 불당, 지웰더샵 있는 쪽에 학원가가 많네요. 여기는 새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불당 이쪽 아니어도 두정동에도 학원가가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도로만 봤을 때도 학령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학원가 주변에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요 끝에 이런 데 살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학원가 근처, 안전하게 학원가 근처를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원가 주변만 공략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리치고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리치고가 지금 요즘엔 많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 사용하던 게 없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만큼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리치고에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제 호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누르시면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리모델링, 지하철, 도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볼 때 리치고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었고요. 자, 빨간 지역이 지금 재건축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성남이고요. 단지를 한번 지어볼게요. 이게 단지 나와 있는 건데 단지 표시를 일단 지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분당 쪽에도 가시면 리모델링 단지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보시면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약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단지별로 보시면 미래시세까지 나와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눌러보시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실에는 외지인 투자도 있어요. 외지인 투자는 그곳에 그 원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산 곳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원주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도 많이 샀고 뭐 천안, 서북구도 많이 샀어요. 그러면 많이 산 이유가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샀을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외지인이 많이 샀다는 건 투자자가 몰린다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전세를 맞추기도 힘들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면서 매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플들 중에서도 유료로 전환하는 게 있고 무료도 있거든요. 내가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유료를 쓰지 마시고 무료만 해도 정말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무료부터 내가 정말 마스터한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유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그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욕만 앞서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유료 서비스 하면 뭔가 더 좋은 게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일단 무료 어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있게 좀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하면 가보지 않고 물건을 사기도 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직접 가보시고 이 아파트가 왜 좋은지, 그리고 손품으로 조사했던 게 실제 갔더니 정말 똑같네, 아니면 실제 갔는데 이건 달랐어,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거기 아파트는 정말 살면 안 된대, 뭐 녹물이 나온대,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다음에 내가 전화로 물건을 살 때도, 전화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거는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저는 임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그 지역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 듣고 정보를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미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손품으로 정리를 다 하고 내가 습득이 된 다음에 부동산은 좋은 매물을 사기 위해 가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좋은 매물을 갖고 있으신 부동산 사장님들도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는 또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매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미리 공부해 놓으시고 하나씩 재밌게 습관 매일매일 어플을 들어가서 시세를 깨면 여러분도 가격을 판단하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